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변호사 수임료 4억 원을 전액 5만 원권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이 돈이 국정원의 특수활동비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특수활동비가 최순실 씨에게 흘러간 정황이 있다는 SBS 보도와 관련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옷값을 전달했을 것으로 의심되는 이영선 전 행정관에게 소환을 통보했지만 이 씨는 불응했습니다. 4살 난 아이를 포함해 탈북자 10명이 중국 공안에 체포돼 강제 북송 위기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에 있는 가족들은 강제 북송을 막아달라고 우리 정부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일본 프로골퍼까지 동원해 트럼프 대통령을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가구업체 한샘에서 발생한 여직원 사내 성범죄 사건 파문이 일파만파 확산하고 있습니다. 한샘 회장이 사과하고 재발 방지책을 약속했지만 불매운동 조짐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충남 계룡대 안에 있는 대통령 비밀별장이 세금만 충낸 채 5년째 방치되고 있습니다. 쓰는 사람은 없는데 경비하는 데만 연인원 수천 명이 동원되고 유지비도 매년 수억 원씩 들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 조치로 보수야권 재편 움직임이 시작된 가운데 바른정당이 당의 진로를 건 의원총회를 조금 전 시작했습니다. 수소, 우주의 75%. 그 무한한 수소로 자동차를 달리게 하다. 현대자동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탄핵 심판부터 현재의 형사 재판까지 수억 원의 변호사 수임료를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전부 5만 원권이었습니다. 국정원이 청와대에 상납한 특수활동비가 모두 5만 원권 현금이어서 검찰이 같은 돈인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첫 소식 박현석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해 12월 탄핵 심판 초기에 4명으로 시작한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준비기일 등 본격 절차가 시작되자 10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들에게 수임료로 한 명당 500만 원이 지급됐는데 5만 원권 전액 현금이었습니다. 탄핵 심판 변론 비용으로 적어도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이 현금으로 지급된 겁니다. 이후 이루어진 검찰 수사와 형사 재판 과정에서 지불된 수임료도 5만 원권 현금이었습니다. 이때는 액수도 커져 한 사람당 적게는 3천만 원에서 많게는 1억 원의 수임료가 지불됐는데 역시 전액 5만 원권으로 전달됐습니다. 유영하 변호사 등 재판에 투입된 변호사 7명의 수임료를 모두 더할 경우 3억 원이 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지난해부터 박 전 대통령이 변호사 비용으로 지불한 현금만 4억 원에 육박합니다. 검찰은 이 돈이 국정원에서 상납된 특수활동비가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박 전 대통령 측은 개인 돈으로 변호사 비용을 지불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국정원으로부터 청와대로 들어간 40억 원의 특수활동비 가운데 일부가 변호사 수임료에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박 전 대통령의 개인 계좌 등에 대한 분석에 나설 방침입니다. SBS 박현석입니다. 이 돈을 건넨 상황을 조금 더 구체화시켜보죠. 이 돈을 청와대 관계자가 변호인들에게 직접 전달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우선은 탄핵 심판 때의 얘기인데 검찰은 박 전 대통령 계좌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역시 류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을 담당했던 변호사들은 지난해 12월에서 지난 1월 사이에 수임료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한 사람당 현금 5만 원권으로 500만 원이 든 봉투 1개씩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돈은 청와대 관계자가 직접 가져왔다고도 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가 굳이 출처를 확인하기 어려운 현금, 그것도 국정원이 상납한 것과 같은 5만 원권으로만 건넸다는 점에서 이 돈이 국정원 특수활동비에서 나온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은 직무정지 상태였지만 청와대 관저에 머물고 있었다는 점도 관련 의혹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검찰 역시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당시 수임료로 건너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지난 3월 삼성동 자택을 매각하기 전까지 은행 예금 10억 2천여만 원이 공식 보유한 현금의 전부였기 때문에 검찰은 변호사 비용 지급 직전에 이 예금에서 인출된 기록이 있는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또 탄핵 심판 당시 변호인들을 상대로 돈을 받을 때의 상황을 확인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변호인들에게 돈을 건넨 걸로 지목된 청와대 인사는 자신이 탄핵 심판 변호사들을 만나 수임료를 건넨 적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SBS 유란입니다. 앞서 SBS가 단독 보도했죠.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최순실 씨에게 흘러갔을 가능성에 대해 검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먼저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사이에서 심부름했던 이영선 전 행정관을 소환하려고 했는데 이 씨가 거부했습니다. 이 소식은 임찬종 기자입니다. 검찰은 오늘도 구속된 문고리 3인방 이재만, 안봉근, 정호성 전 비서관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세 사람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상납받은 국정원 특수활동비 일부를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보좌하던 이영선 전 행정관에게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전 행정관은 박 전 대통령의 비선 진료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받고 법정 구속된 상태입니다. 이영선 전 행정관은 최순실 씨가 운영하는 의상실 등에서 최 씨에게 휴대전화를 건네주는 등 박 전 대통령과 최 씨 사이의 연락을 담당했습니다. 어느 시점에 갔을 때 최순실이 그 의상실에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대략 한 수십 회는 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검찰은 이 전 행정관에게 건네진 국정원의 특수활동비가 박 전 대통령의 의상비 등으로 최 씨 측에 흘러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이영선 전 행정관이 관여한 비선 진료 비용도 특수활동비로 지불됐을 가능성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최근 구치소에 있는 이 전 행정관을 소환했지만 이영선 전 행정관이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 행정관이 계속 출석을 거부하면 강제 구인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최순실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또 하나의 연결고리로 지목된 윤전추 전 행정관도 소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SBS 임찬종입니다. 4살 난 아이를 포함한 탈북자 10명이 중국에서 공안에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4살 아이의 엄마는 먼저 탈북한 남편을 만나러 오던 길이었다고 합니다. 보도에 정유미 기자입니다. 어제 저녁 중국 선양의 장거리 버스터미널 근처 안가에서 탈북자 10명이 현지 공안에 집단 체포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남자 3명에 여자 7명으로 재작년 탈북한 남편을 만나기 위해 한국으로 오려던 26살 여성과 4살 난 아들도 포함됐습니다. 이 모자는 함경북도 회령 출신으로 지난달 17일 중국에 도착했습니다. 한국에 있는 남편과 계속 연락해 왔는데 어제 저녁 끌려간다는 내용의 통화를 마지막으로 연락이 끊긴 상태입니다. 가족들은 이들이 강제 북송되지 않도록 우리 정부가 나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북한에 다시 가면은 그냥 죽습니다. 중국 측에서 편하게 그냥 약 먹고 그냥 죽는 게 오히려 사람답게 그냥 죽는 거고요. 한국으로 좀 무사히 올 수 있게끔만 해주신다면 정말 그게 저희 소원입니다. 지난 7월에는 탈북 도중 중국 공안에 체포돼 북송 위기에 처한 노동당 지방 간부의 일가족 5명이 음독 자살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외교부는 관련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인도적인 처리를 중국 정부에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드 배치 이후 중국 내 탈북자 강제 북송이 증가한 걸로 알려진 가운데 최근 한국과 중국이 관계 개선에 합의한 이후 발생한 첫 집단 체포 사건인 만큼 중국 측이 이 문제를 어떻게 매듭 지을지 주목됩니다. SBS 정유미입니다. 아베 일본 총리가 취임 후 처음 일본을 방문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황제 골프로 극진히 환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일 공식 정상회담에서 북한에 대한 일본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쿄에서 최호원 특파원입니다. 취임 후 처음으로 일본을 방문한 트럼프 미 대통령을 아베 일본 총리는 곧바로 도쿄 인근의 최고급 골프장으로 초대했습니다. 두 정상은 우선 미일 동맹을 더욱 위대하게 만들자는 글이 새겨진 모자를 교환한 뒤
점심으로 햄버거를 함께 먹으며 격이 없는 대화를 나눴습니다. 9홀의 골프회동에는 세계 랭킹 4위인 일본인 프로골퍼 마츠야마 히데키 선수까지 참여해 분위기를 돋웠습니다. ゴルフ場であればお互いに、リラックスで、難しい、話題もですね時々織り交ぜながらゆっくりと、突っ込んだ話ができたと。 두 정상은 저녁에는 제 뒤로 보이는 긴자의 최고급 철판 요리집에서 부부 동반 만찬을 합니다. 아베 총리는 모레까지 이어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일 기간 동안 무려 4차례나 식사를 함께할 예정입니다. 두 정상의 밀월 관계는 내일 공식 정상회담에서 더욱 선명하게 드러날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일 미군을 대상으로 한 연설에서 북한에 대해 거듭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No dictator, no regime, and no nation should underestimate ever American resolve. 교도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일본 열도를 통과한 북한 미사일을 자위대가 요격하지 않은 것에 대해 불만을 나타낸 사실이 밝혀졌다며 정상회담에서 일본이 보다 적극적으로 북한에 대응해달라고 주문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도쿄에서 SBS 최호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외신 인터뷰에서 언급한 미중 간 균형 외교론에 대해 청와대가 참여정부 때의 균형자론과는 다르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정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과 관계가 대단히 중요하다며 미중 간 균형 외교를 언급한 문재인 대통령 발언에 대해 청와대가 오늘 부연 설명을 내놨습니다. 균형 외교는 북핵 중심 얘기로 북핵 해결에 중국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는 의미를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균형 외교는 참여정부 때 동북아 균형자론과는 다르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우리 선택에 따라 동북아 세력 판도가 달라질 거라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균형자론이 크게 논란이 됐던 점을 의식해 수위 조절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청와대는 한미일 군사동맹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문 대통령 말은 일관된 입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일 군사동맹은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의 전쟁 개입을 허용해야 하고 중국의 거센 반발을 부를 수 있어 거부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청와대는 모레 트럼프 대통령 국빈 방문으로 굳건한 한미동맹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포괄적 동맹을 넘어 위대한 동맹으로 가는 결정적 계기로 만들고자 합니다. 자유한국당은 문 대통령의 균형 외교론을 연일 비판했습니다. 중국을 압박해 북한핵을 제거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문 대통령은 시대착오적인 광해군 코스프레를 즉각 그만두어야 합니다. 한미 동맹을 강화하면서 중국으로부터 북핵 문제 협력을 이끌어내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균형 외교는 이번 주 미국, 중국 정상과 연쇄 회동을 통해 시험대에 오르게 됩니다. SBS 정영태입니다. 가구업체 한샘에서 발생한 여직원 사내 성범죄 사건 파문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한샘 회장이 출장 중에 급히 귀국해서 사과했지만 인터넷상에선 불매운동 조짐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한승환 기자입니다. 한샘은 어제에 이어 이틀째 사장주재 대책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한 원인이 무엇인지 근본적으로 규명을 하고 당사자 보호를 위해서 회사가 할 수 있는 모든 장치를 마련한다는 입장입니다. 중국 출장 중이던 한샘 최양하 회장도 귀국해 임직원에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책을 약속했습니다. 최 회장은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직원을 적극적으로 돌보지 못한 점 뼈아프게 생각한다며 진상이 파악되는 대로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파문은 계속 커지는 양상입니다. 사측이 피해 여성을 보호하는 데 소홀했다며 재수사를 요구하는 인터넷 청원에 하루 만에 10,000명 이상이 서명했고 한샘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피해 여성 측은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필요한 법적 조치를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기는 정말 잘못한 것이 없었다. 그리고 자기는 성폭력 범죄 피해자다. 라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기 때문에 형사 절차를 다시 밟아볼 생각입니다. 한편 경찰은 피해 여성을 화장실에서 몰래 촬영한 입사 동기 남성은 지난 1월 이미 구속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SBS 한승환입니다. 충남 계룡대의 제3문서고입니다. 언뜻 들으면 문서 보관시설 같지만 사실은 대통령의 비밀 별장입니다.
문제는 이 비밀 별장을 유지하는 데 매년 수억 원씩 들어가고 있지만 5년째 방치됐다는 겁니다. 이명박 대통령 시절 영부인의 사교장처럼 쓰였던 게 마지막입니다. 강청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계룡대 제3문서고 내부 사진입니다. 화려한 침실과 응접실, 회의실을 갖췄고 홀에는 대리석이 깔렸습니다. 군이 지난 2005년 76억 원의 예산을 들여 군사보안구역 안에 만들었습니다. 대통령 별장으로 쓰이던 청남대가 지자체 소유로 넘어간 뒤부터 이곳이 사실상 대통령 별장으로 사용됐습니다. 연인원 7,300여 명이 24시간 경계활동에 투입되고 매년 2억 3천만 원씩 유지비용이 듭니다. 그런데 2012년 9월을 끝으로 5년 넘게 방치돼 있습니다. 상세 이용 내역을 확인해봤습니다. 지난 2005년부터 3년간 노무현 전 대통령 내외가 매년 한 차례씩 이용했고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한 번을 제외하고 김윤옥 여사만 4번 찾았습니다. 현역 장성급 군 관계자는 당시 김윤옥 여사가 지인들을 불러 사교 모임을 주로 가졌다고 증언했습니다. 그 휴가에 맞추려고 그냥 이 밤샘에서 막 저녁 늦게까지도 공사를 하고 그랬다고 그래요. 거기 들어와서 그거 하라고 전투병이 온 게 아니잖아요. 대통령 비밀별장이라지만 쓰는 사람은 없고 유지관리비는 계속 들어가는 상황. 취재가 시작되자 국방부는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활용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강청환입니다. 대전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어머니와 딸이 숨졌습니다. 거실에 있던 난로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 사고 소식 이현영 기자입니다. 오늘 아침 6시 50분쯤 대전시 중구에 있는 한 2층짜리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1, 2층 내부를 모두 태운 뒤 20여 분 만에 꺼졌고 집에 있던 어머니 57살 오모 씨와 딸 27살 김모 씨가 숨졌습니다. 문 앞에서 두 분이 발견됐대요. 문 앞에서 모녀가 아마 불이 너무 급속하게 번지는 바람에 저기 된 것 같아요. 경찰과 소방당국은 거실에 있던 난로에서 불이 시작된 걸로 보고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바닷물이 모두 빠져나간 갯벌 위에 요트 한 척이 오도 가도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쯤 인천시 무의도 남서쪽 해상에서 4톤짜리 레저용 요트가 갯벌 바닥에 걸렸습니다. 출동한 해경은 요트에 타고 있던 3명을 모두 공기부양정으로 옮겨 구조한 뒤 바닷물이 다시 찬 오후 요트를 인근 항구로 예인했습니다. 해경은 선장 56살 윤모 씨가 저수심 지역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 사고가 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쯤 서울 북한산 진관사 계곡 부근에서 산을 내려오던 59살 황모 씨가 발을 헛디뎌 다리를 다쳤습니다. 황 씨는 구조대의 도움을 받아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구조대는 황 씨가 쌓인 낙엽 때문에 잘 보이지 않는 곳에 발을 헛디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SBS 이현영입니다. 다음 달부터 KTX를 타고 서울에서 강릉까지 1시간 20분대에 갈 수 있습니다. 내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 보러 갈 때도 편리하겠죠. 개통을 앞둔 강릉 KTX를 이강 기자가 미리 타봤습니다. 서울역을 출발한 KTX가 강원도로 들어서자 거침없이 속도를 올립니다. 만종역을 지나면 최고 속도 250km/h입니다. 서울에서 강릉까지 모두 6개 역에 정차하는데 각 역사는 저마다 독특한 모습으로 여행객들을 맞습니다. 평창역은 근처 산성의 모습을, 진부역은 스키 점프대의 모습을 형상화했습니다. 산을 관통한 터널로는 국내에서 가장 긴 대관령 터널 22km를 지나면 종착역인 강릉역. 소요 시간은 1시간 26분으로 고속버스를 이용할 때보다 1시간 14분 정도 아낄 수 있습니다. 5년 6개월 동안 4조 3천억 원을 들여 만든 강릉 KTX는 완전 개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11월 31일까지 영업시운전을 시행하게 됩니다. 영업시운전을 마치게 되면 관련 절차를 거쳐서 12월 중순경 개통하게 됩니다. 요금은 편도 기준으로 26,000원 안팎이 될 전망입니다. 강릉 KTX는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동안 하루에 왕복 102차례 운행하며 선수단과 관광객을 실어 나르게 됩니다.
평창 올림픽 이후에도 하루 평균 2만 명 정도 이용할 것으로 예상돼 강원 지역 개발에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SBS 이강입니다. 한탄강을 건너가는 경기도 연천군의 한 다리입니다. 공사는 다 마쳤고 이제 개통만 앞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에서 공사를 하면 폐기물을 제때 치워야 수질오염을 그나마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량 건설을 하면서 폐기물들을 물속에 그대로 방치해놓고 있습니다. 박찬근 기자가 현장을 고발하겠습니다. 경기 연천군을 지나는 한탄강. 말끔한 새 다리가 눈에 띕니다. 다리 주변 강물 속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무리기로 뒤덮인 철제 기둥이 강바닥에 박혀 있습니다. 붉게 녹이 쓴 철제 잔해들. 뾰족한 쇠붙이도 바닥 깊이 꽂혀 있습니다. 강물 속에 방치된 이 폐기물은 37번 국도 연장공사의 한 부분으로 이 다리를 새로 세우면서 나온 겁니다. 교량 신축 공사를 위한 작업용 임시다리를 놨는데 공사를 마친 지난 2013년 임시다리를 철거하면서 물속에 폐기물을 방치했습니다. 지역환경단체는 폐기물 처리 비용을 줄이기 위한 건설사의 꼼수라고 주장합니다. 돌막이를 해놨을 때 그것과 동시에 철거를 했어야지 경비도 덜 들겠죠. 비용을 절감하려고 안 했으리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죠. 이건. 건설사는 담당자가 바뀌어서 경위 파악이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래도 이제 사실 이제 직원들이 바뀌니까 이제 무대 속에 이제 내용은 몰랐죠. 또 아직 교량 준공 검사를 받지 않았다면서 그 전에 지우면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수위가 높으니까 저희가 들어갈 수가 없고 그래서 이제 가스기 때문에 제거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건설사의 무책임한 행태와 지자체의 무관심으로 강물 속 폐기물은 5년째 방치되고 있습니다. SBS 박찬근입니다. 편의점 가맹 계약을 할 때 예상 매출액을 멋대로 부풀린 홈플러스에 과징금이 내려졌습니다. 장사 잘 될 거라며 부풀린 액수가 지점당 8천만 원이 넘는데 이걸 믿은 점주들만 피해를 봤습니다. 정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개인 상점을 운영하다 1년 전 프랜차이즈 편의점으로 전환한 오준탁 씨. 장사가 잘 되지 않아 최근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제시한 예상 매출을 믿고 계약을 맺었는데 실제로는 매출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대출도 받고 하면서 버텨봤는데 더 이상 매출은 점점 더 줄고 해서. 현행법상 대형 가맹본부는 가맹 계약 전 새로 출점하는 지역과 가까운 지점 5군데의 최고 최저 매출액으로 산정한 예상 매출액을 가맹 희망자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홈플러스 편의점 가맹본부는 지난 3년간 206명의 가맹점주들에게 한 해 매출을 가맹점당 평균 8,400만 원 부풀려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기당했다. 마음이 아프죠. 그것 때문에 잠도 못 자고. 6개월 이상 운영 중인 주변 가맹점의 매출을 따져 예상 매출액을 산정해야 하는데 1년 이상 안정적인 매출을 올리는 지점만 포함시켜 예상 매출액을 부풀렸습니다. 공정위는 홈플러스에 과징금 최고액인 5억 원을 부과하고 허위 과장 광고 행위에 대한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SBS 정혜경입니다. 최근 청와대 게시판을 통해 수십만 명이 낙태죄 폐지 청원에 참여했죠. 오래된 논란에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생명은 무엇보다 소중하다는 의견과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자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혜민 기자가 마이크를 열어놓고 들어봤습니다. 왜 포공에 전세 냈냐? 내 몸은 내 것이다! 검은색 옷을 맞춰 입은 여성들이 구호를 외칩니다. 지난해 낙태죄 전면 금지에 반대했던 폴란드의 이른바 검은 시위가 한국에서 재현된 겁니다. 이미 청와대 게시판에선 2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낙태죄 폐지 청원에 참여했습니다. 생명은 소중하지만 임신에 관해서는 아이를 낳고 이런 데서는 책임감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여성의 인권도 지켜줘야 되고 아이를 갖고 나서 보니까 생각보다 배려받지 못하는 부분도 많았고 경력 단절이라던가 이런 점도 많고 근데 이제 미혼모 같은 경우에는 저보다 더 많이 그런 걸 느낄 거라고 생각을 해요.
1973년 제정된 낙태죄는 현재는 거의 처벌받는 사례가 없어 사문화됐습니다. 2012년부터 최근까지 처벌받은 사람은 105명, 이 가운데 구속된 사람은 단 1명뿐입니다. 반면 한국의 낙태 시술은 OECD 국가 가운데 최고치인 한 해 15만 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안전 문제도 걱정입니다. 법의 처벌이 두려워서 그런 적절히 갖춰지지 않는 병원에서 수술을 받을 경우에는 출혈이나 또는 감염증이나 심지어는 폐혈증으로 사망까지 이르는 경우도. 반면 아직은 시기상조라며 폐지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난자하고 정자가 만나서 생명체의 씨앗을 이룬 부분에 대해서는 생명체로서의 어떤 존중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낙태법은 좀 더 엄격하게 해서 남자도 같이 처벌을 받고 생명을 경시하는 사상은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정한 시기까지는 임신부가 원하는 경우엔 낙태를 할 수 있는 해외 사례를 따라야 한다는 절충안도 제시합니다. 완전히 없으면은 또 성문화가 너무 개방이 돼갖고 처음에 이제 아이가 생성되기 전까지는 무슨 기준점을 정해놓다던가 다 아이들 자랐을 때에는 법으로 정해서 그거는 이제 법적으로 한다고 하면은 아마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하지만 출산과 양육에 대한 국가의 정책적 지원이 우선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는 데에 양측 모두 공감했습니다. SBS 김혜민입니다. 투명한 방음벽이나 건물 유리창에 야생 조류가 부딪혀 죽는 경우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천연기념물 같은 진귀한 새들도 사고를 피해가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으로선 별다른 대책도 없습니다. 이용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방음벽이 설치된 세종시의 한 고속도로입니다. 이처럼 방음벽에 부딪혀 죽은 꿩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죽은 지 얼마 안 된 것으로 보이는 숫꿩입니다. 이곳에서는 불과 한 달 동안에 파랑새와 암꿩, 멧 비둘기 등 야생조류 10여 마리의 사체가 발견됐습니다. 대전 외곽도로에서도 충돌 사고로 죽은 물가치와 직박구리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야생동물 구조센터에는 충돌 사고로 다친 새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황조롱이와 솔부엉이 같은 천연기념물도 사고를 피해가지 못합니다. 날개가 부러지거나 이제 심한 뇌진탕으로 오거나 이제 척추 손상이 되거나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 6년간 전국적으로 각종 충돌 사고를 당한 새는 16,720마리. 이 가운데 63.8%가 죽었는데 갈수록 방음벽에 부딪혀 죽는 새가 느는 추세입니다. 충돌을 막겠다고 방음벽 500m 구간에 독수리 스티커 23장을 붙여놨지만 별 효과가 없는 실정입니다. 맹금류 스티커 부착은 문화재청이 천연기념물 보호를 위해 시작했는데 법적 구속력이 없다 보니 이마저도 붙이지 않는 방음벽이 부지기수입니다. 환경부는 야생조류 구조활동 지원에만 신경 쓸 뿐 이렇다 할 충돌 예방 대책은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SBS 이용식입니다. 자유한국당의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 조치로 보수 야권의 재편 움직임이 시작된 가운데 바른정당이 당의 진로를 건 의원총회를 조금 전 시작했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전병남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먼저 현재 의원총회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의원총회에는 바른정당 소속 의원 20명 모두가 참석한 상태입니다. 지금은 짧은 공개 발언을 마치고 곧바로 비공개 회의로 전환했습니다. 오늘 논의의 핵심은 13일로 예정된 전당대회를 연기하고 자유한국당과 통합전당대회를 추진할지 여부입니다. 보수통합을 주장하는 통합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출당된 만큼 한국당과의 통합을 늦출 이유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자강파는 지금은 때가 아니라며 당대표 경선 토론회를 오늘 강행해서 독자 행보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네, 보수 재편의 신호탄으로 보이는데 앞으로의 과정은 어떻습니까? 우선 통합파 의원들은 오늘 의원총회가 끝난 뒤에 별도의 회의를 가질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 탈당 시점을 확정하고 복당 과정을 자세하게 논의할 예정입니다. 현재 탈당 시점은 내일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다만 자유한국당 측과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복당 시점은 9일쯤이 될 것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탈당을 결심한 의원은 김무성, 김영우, 김용태, 황영철 등 8명과 주호영 원내대표입니다. 복당 절차가 마무리되면 한국당의 의석수는 115석 안팎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반면 바른정당은 개혁 보수를 기치로 창당한 지 10개월여 만에 비교섭 단체로 축소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SBS 전병남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어젯밤 중국 베이징에선 한국 팀끼리의 게임 대회 결승전에 중국 관중 4만 명이 열광하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경기장 어디에서도 사드 갈등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정성엽 특파원이 소식 전해왔습니다. 베이징 올림픽 경기장에 중국 젊은이들이 몰려듭니다. 매달 1억 명 이상이 즐기는 한 온라인 게임의 월드컵으로 불리는 이른바 롤드컵 대회 결승전을 관람하기 위해서입니다. 올해 결승에 오른 두 팀은 모두 한국 팀입니다. 공교롭게도 두 팀 다 준결승전에서 중국 팀을 물리쳤습니다. 결승전은 우리 한국 팀끼리의 잔치지만 이곳 베이징 올림픽 경기장은 보시다시피 이 4만 명이 넘는 중국 관객들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최고 20만 원에 달하는 관람 티켓은 판매 개시 1분 만에 마감됐고 경기장 밖에서 안표가 거래됐습니다. 경기장을 가득 메운 중국 젊은이들은 한국 선수들의 현란한 손놀림에 한순간도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연신 환호성을 지르며 한국 게이머들에게 열광했습니다. 경기장 어디에서도 사드 갈등의 영향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因为是看 Faker， 所以喜欢看韩国的综艺。前几天还看了关于自行车的综艺视频。韩国队最强的一点不是说哪个选手哪个个人厉害，是整个一个体系，就整个一个环境下面，他们不管是训练呀、比赛啊，大家就都很团结。 세계 최강 실력을 자랑하는 한국의 게이머들이 중국 젊은이들을 사로잡으며 사드 갈등 속에 주춤했던 한류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었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정성엽입니다. 네, 경제 돋보기입니다. 재테크할 때 수익 내는 것만큼 중요한 게 세금 줄이는 방법이죠. 올해가 가기 전 가입하면 좋은 상품들은 어떤 게 있는지 또 주의할 점은 뭔지 송욱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수익률이 연 5%인 금융상품과 4.5%인 상품이 있다면 둘 중 어느 것에 가입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수익률이 높은 거겠죠. 하지만 4.5% 상품이 비과세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100만 원을 투자할 때 수익률 5%짜리는 이자 5만 원에서 소득세를 떼고 나면 42,300원이 돼서 비과세 상품보다 손해지는 게 적습니다. 절세 여부도 꼼꼼히 따지는 게 중요하다는 건데요. 현재 대표적인 비과세 상품으로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가 있습니다. 3천만 원까지는 매매이익과 환차익에 붙는 15.4%의 세금이 10년간 면제됩니다. 다만 이 비과세 혜택이 올해 끝나는데요. 올해 안에 계좌를 열어서 펀드에 가입한다면 내년 이후 추가로 납입한 부분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는 유망한 지역의 몇 개 펀드를 선정해서 최소 가입 금액으로 가입한 후에 내년의 상황을 보고 추가 불입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연말 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는 연금저축 또한 대표적인 세테크 상품입니다. 다만 장기 투자 상품인 만큼 상품에 따라서 수익률 차가 크다는 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평균적으로 연금저축 펀드의 수익률이 신탁과 보험보다 높지만 원금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간 수익률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중도의 다른 연금저축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데요. 원금 보장형 연금저축 신탁은 내년부터 판매가 중단되기 때문에 올해 안에 변경해야 합니다. SBS 송욱입니다. 프랑스는 저출산 국가에서 대표적인 다산 국가로 탈바꿈한 나라입니다. 출산율을 높인 비결이 뭘까요? 아이 낳기 좋은 대한민국 시리즈 파리에서 배재학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파리 외곽의 한 가정집. 아이들 4명이 한데 올려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7살 줄리아는 책을 읽어주며 쌍둥이 동생들을 돌봅니다. 중학교 교사인 엄마 셀린 씨는 집안일 하자 아이들 보자 정신이 없지만 미소가 떠나지 않습니다. C'est un grand bonheur. On voulait une grande famille parce que pour qu'ils puissent jouer ensemble. 살림이 빠듯하긴 해도 정부로부터 가족 수당을 지원받고 세금 혜택도 받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프랑스는 매년 국내 총생산의 5%를 가족 수당에 투자하고 전 국민의 절반가량은 이런저런 형태의 가족 수당을 받습니다.
특히 결혼하지 않고 사는 커플을 새로운 가족 형태로 받아들이는 시민연대 협약을 도입하면서 출산율이 급격히 높아졌습니다. C'est la capacité, le fait que sociologiquement les femmes françaises sont autorisées à avoir des enfants à chaque fois qu'elles reconstituent un couple. 시민단체들은 출산율을 모니터하면서 더 나은 출산 정책을 꾸준히 정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Ça n'est pas possible parce que ça ruine la confiance des gens. Donc il faut une politique familiale qui soit conséquente et qui soit stable. 이런 노력 덕분에 프랑스의 출산율은 1996년 1.6명에서 2015년 2.1명까지 높아졌습니다. 프랑스 출산율 회복에는 파격적인 경제 지원도 한몫했지만 제도와 사회 문화적 분위기를 통해 아이들을 마음 놓고 낳을 수 있도록 꾸준히 지원해온 점이 더 커 보입니다. 파리에서 SBS 배재학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퍼팅의 달인으로 불리는 이승현 선수가 4년 만에 메이저 대회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하이트 진로 챔피언십에서 신들린 퍼팅을 선보이며 무려 9타 차로 정상에 올랐습니다. 주영민 기자입니다. 올 시즌 번번이 뒷심 부족을 드러냈던 이승현이지만 이번 대회에서는 달랐습니다. 갈수록 정교해지는 퍼팅을 앞세워 무섭게 타수를 줄였습니다. 만만치 않은 거리에서 연이어 공을 홀에 떨구며 버디쇼를 펼쳤습니다. 14번 홀에서는 그린 밖에서 친 퍼팅까지 버디로 연결시켜 탄성을 자아냈고 마지막 홀에서도 까다로운 버디 퍼트를 성공한 뒤 두 손을 번쩍 들어 환호했습니다. 오늘만 5타를 줄이며 4라운드 내내 선두를 달린 이승현은 2위 그룹을 무려 9타 차로 제치고 동료들의 맥주 세례를 받으며 13개월 만에 우승 갈증을 풀었습니다. 4년 만에 메이저 2승째를 차지한 이승현은 상금 1억 6천만 원을 거머쥐었습니다. 내가 메이저 2승을 했으니까 이제 3개 남았네. 그거는 꼭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라는 목표가 또 하나 생겼어요. 이정은이 오늘만 4타를 줄이며 공동 2위를 차지해 대상과 타승, 상금왕에 이어 평균 타수까지 4관왕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일본 상금 랭킹 1위 김하늘이 공동 8위에 올랐고 장타 여왕 박성현은 공동 19위로 마쳤습니다. SBS 주영민입니다. 프로축구 MVP 후보로 꼽히는 전북의 이재성 선수가 골과 도움을 기록하며 원맨쇼를 펼쳤습니다. 이동국 선수는 3경기 연속골을 넣었습니다. 이정찬 기자입니다. 전북의 우승을 이끈 이재성이 또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날아올랐습니다. 울산 원정 후반 10분 벼락같은 슈팅으로 2경기 연속 선제골을 터뜨렸습니다. 장윤호의 감각적인 원터치 패스를 논스톱으로 차 넣었습니다. 1대1로 맞선 후반 33분 이재성은 수비 뒷공간을 파고든 뒤 이동국의 3경기 연속골을 도우며 2대1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올 시즌 8골과 도움 10개 그리고 우승 프리미엄을 하는 이재성은 득점 선두 조나탄과 치열한 MVP 경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부 리그 잔류팀은 마지막 경기에서 가려지게 됐습니다. 인천과 전남이 혈투 끝에 2대2로 비기면서 인천이 승점 36으로 9위, 전남이 다득점에서 상주를 밀어내고 10위로 올라섰습니다. 인천은 상주와 마지막 경기를 남기고 오늘 외국인 선수 2명이 퇴장당해 부담이 커졌습니다. SBS 이정찬입니다. 프로배구 V리그에선 한국전력이 우리카드를 꺾고 단독 선두로 나섰습니다. 토종 거포 전광인이 펄펄 날았습니다. 이 소식은 유병민 기자입니다. 세트스코어 1대1로 맞선 3세트 듀스 상황에서 한국전력 전광인이 묘기에 가까운 밀어넣기로 득점에 성공합니다. 이어 서브에이스까지 꽂아넣으며 3세트를 가져왔습니다. 승기를 잡은 4세트에서 전광인은 더욱 불을 뿜었습니다. 강력한 스파이크를 터뜨리며 우리카드 수비진을 무너뜨렸고 23대 16에선 연속 서브에이스를 꽂아넣어 승부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서브에이스 5개 포함 24점을 올린 전광인의 활약으로 한국전력이 최하위 우리카드를 세트스코어 3대1로 제압하고 단독 선두에 올랐습니다. 프로농구에선 전자랜드가 오비스를 90대 68로 대파하고 5연승을 질주했습니다. 외국인 선수 브라운이 20석점에 15리바운드로 더블 기록했고 강상재가 3점 슛 3방 포함 15득점으로 힘을 보탰습니다. 선두 SK는 오리온을 105대 64로 크게 물리치고 2연패에서 벗어났습니다.
친정팀 오리온을 만난 SK 헤인즈는 11득점에 도움 6개로 녹슬지 않은 기량을 과시했습니다. SBS 유병민입니다. 오후로 접어들면서 미세먼지가 해소됐습니다. 내일도 먼지 농도 보통 수준으로 공기 걱정 없겠고요. 아침 기온, 낮 기온 모두 평년 수준으로 회복하면서 추위 걱정도 없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 8도로 오늘보다 6도가량 높겠고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겠습니다. 이번 주 기온 전망을 보시면 수요일까지는 추위 걱정 없다가 목요일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겨울 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내일 아침 출근길 짙은 안개가 발생하겠습니다. 내륙 대부분 지방에서 예상 가시거리가 50에서 800m까지 좁혀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내륙과 산간 지방에선 서리가 내리거나 얼음이 어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에는 대부분 지방에서 15도 안팎까지 기온이 올라서 일교차가 10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화요일과 수요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방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8시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